안철수행 간다. 그리고 전북도지사 나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고민이 많은 분입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앞에 막 일이 많네요. 막 철도 노조 위원장 뭐 나오는 장면 전 방송자가 뭐 생중계하고 옛날엔 그냥 체포됐다 뭐 경찰서 갔다 이거면 끝인데 그죠? 요즘엔 그냥 국민들 시청자들이 그냥 방송에서 그냥 즉시 모든 걸 속보로다 보니까 좋은 세상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안철수 신당 간다 안 간다 이런 뭐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진실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말부터 안철수 의원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처음 만날 때부터 제 생각을 먼저 밝히고 만났습니다. 네. 뭐냐면은 안철수의 새정치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한국 정치가 달라질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국회의원도 해보고 또 정부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현실 정치에 바로 복귀한다든지 할 생각을 갖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언과 자문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전북도지사로 출마를 한다든가 현실 정치에 나를 끌어들이지는 말아라. 나는 거기에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처음 만나고 난 뒤에 뭐 몇 차례 더 만났어요. 만나면서 그분 만나기 힘든데 그분이 전화 와서 만날 건 거죠. 장관님 아쉬울 게 없는데 거기에 전화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그쪽에 요청으로 만났는데 제가 막 그 정계 은퇴를 선언한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하는 게 그 왜 생각이 많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얘기를 한 거지요. 네. 네. 정계 은퇴 선언하시고 아직은 건강하시고 네. 아직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태가 그래도 다 또 장관할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되는데 정계 은퇴 딱 선언하고 나서 좀 후회되지 않습니까? 나 좀 더 일할 수 있는데 이런 후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편하시고 예, 제가 무슨 도지사나 이런 자리가 또 탑이 나서 네. 다시 정계에 복귀하겠다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요. 없고 제가 한 삼선 의원을 하면서 지금도 좀 미련이 남아 있는 게 네. 이게 민주당을 좀 변화시킬 수가 왜 없었을까? 네. 제 깐에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도 왜 한국 정치가 이렇게 변화가 없이 이 모양인가 이래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있잖아요. 네. 그래 저도 그런 국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세력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뭐 일시적인 거품이니 여야가 하도 잘못하니까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그분이 새정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확실한 지지율을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기대감을 갖고 있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야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변화를 한다면은 저는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걸로 봐요. 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야 당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지만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구조가. 네. 예. 그 내용, 이번에 내용도 다 좋았는데도
구조가 당 속 안의 구조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구조다. 그거는 여야가. 당과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치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5년 단임제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권력 많이 입법부로 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주요한 공권력은 대통령이 다 독점하고 있지요. 예. 그게 이제 단임제니까 대통령이 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내 소신대로 좀 하겠다. 이런 성향을 쭉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왔다고요. 네.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와대를 돕는 거가 1차적인 목적이에요. 네. 그리고 절대 거기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되죠. 그래서 싸움의 정치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려면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조금 분산시켜야 의회와 나눠 가져야 의회에서도 정치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개헌하셔야 되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장관님이 보실 때는 개헌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분권형 예. 네, 집정제로. 예,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후보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네. 사실은 그때 김종필 씨한테 내각제 개헌을 약속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 YS가. 그렇습니다. 그래 대통령 되고 나서 안 지켰지 않습니까? 네. DJ도 약속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도 김종필 총리하고 DJP 연합하면서 네. 내각제 개헌 얘기를 약속했죠. 약속했다고요. 네. 안 지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되면은 그 권한을 놓기가 싫지요. 그 권한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물론 선의로 나라를 잘 되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 의회 민주주의나 정당 민주화나 이런 거에 별로 도움을 안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랑 충돌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배가 멈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나가려고 하는데 막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고. 네. 정치 변화가 되려면 빨리 개헌을 해서 분권형 집정제라고 하나? 네, 요걸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은 외교, 안보 이런 거 책임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각에서 제1당의 최고 1당의 수상이 총리를 맡아서 국내를 다 관할하면, 그러면 이제 뒷다리 잡을 수가 없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권한을 가야 된다. 예. 예. 자, 안철수 의원 만나 보니까, 야, 국민들한테 그렇게 기대를 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왜 국민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냐?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이 안철수 의원 만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인물 평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자기 자신이 앞으로 뭐가 되겠다 하는 역대 옛날 대권 후보들과는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되겠다 보다는 진짜로 한국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거에 더 깊은 생각을 하는 나는 굉장히 순수하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뭔가 결단력이 없지 않느냐. 네. 그러나 저는 네. 신중한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무모하게 대쉬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직함 같은 거 자문력이라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제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고 이럴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존재 없이 뒤에서 아무 명함 없이 내가 조언을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특히 경제에 관해서는 네. 제가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면은 제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그
그 자문, 안철수 의원에게 해야 할 경제 자문을 오늘 이 방송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 네. 너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식 거래량이요. 지금 몇 분의 1로 줄어들었는지요. 이게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한 5분의 1, 10분의 1씩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수 활성화 자체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막 정부나 경제부총리 내는 거 뭐 4% 성장률, 막 70% 고용률, 막 이렇게 막 흥분시키는 얘기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요. 어제 제가 뭐 정경련의 관계자나 이 경제 관계자가 그러는데,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굉장히 어둡게 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선 정부의 통계 수치와 이른바 체감 경기,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힘들어하는 거와 차이가 있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유난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두 회사가 내는 이익이 10대 재벌 나머지들이 내는 이익을 다 합쳐도 크다는, 그만 못하다는 거예요. 삼성하고 현대차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편중돼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대기업들까지도 지금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영업자는 완전히 지금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자영업 불황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게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좀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보수도 좀 더 받고 이래야 될 건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내수 경기가 좋을 때 주식도 좀 잘 되고 할 때는 뭐냐면은 이게 부동산 거래도 좀 되고요. 이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가고 이럴 때 이제 그런 내수 경기에 훈훈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도 한 8년 9년째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습니까? 미래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일본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저성장에 허덕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일본은 사실은 국가 부채는 부채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리면서 경제 성장은 높이지 못한 이런 잃어버린 20년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까딱하면은 나라 빚은 늘어나고 성장 활력은 못 살리는 이런 일본의 뒤를 따라갈 위험성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네. 그게 저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소위 비정상이 너무 많다. 네. 왜 그 수많은 공기업에 그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효율이 있는데도 못 고치느냐? 노동시장에는 왜 그런 상식이 안 맞는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치면은 저는 사실은 경제 성장이나 활력 올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기업 개혁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공기업 개혁은 그 중에 일부고요. 네. 지금 노사 갈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보수가 높은데도 파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는 힘이 없잖아요. 보수가 낮아서 파업하고. 뭐 거기는 오히려 사람을 못 구해서 또 힘들고. 힘들고 이게 뭔가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이 지금 갈등. 네.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멈춰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고임금은 고임금대로 문제가 대기업에서는 생기고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고 네. 이런 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와서 노동자들 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을 조금 더 과감히 들여와야 된다. 들여와야 된다. 제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않고 성장을 하고 일자리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니, 해요. 네. 국내에도 안 해요. 해외다. 외국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을 주로 해외에다만 투자를 하느냐.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우리 국내로 해외 투자에 한 3분의 1만 끌어와도 우리 성장 원력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 간의 갈등, 그죠? 노조 문제, 그것도 있지만 임금 문제, 이런 거가 아니겠죠? 정부 규제도 많고요. 우리나라가. 예, 외국은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 유치하려고 정말로 정성을 다 합니다. 피해도 주고. 예, 그러면 부지도 다 마련해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도로 뭐 다 놔주고, 네. 이렇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기부 체납을 받죠. 거꾸로. 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그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경제 혁신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의료가 있어요. 네. 의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의료 좀 파업하는 예, 거 의사, 네. 협회에서 파업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정상화 시킨다는 얘기가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안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역대 정권들이 다 알았어요. 의료에 지금 현재 의료 그렇습니다. 상황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도 못 고친 거 아니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의사들이란 말이에요. 똑똑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게 병원을 현대화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이런 데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오고 싶은데 네. 이게 뭔가 수용 태세가 안 돼 있다면은 마치 관광객들이 오려고 하는데 우리 수용 태세가 안 돼서 다 놓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걸 고치자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메디 호텔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회사들도 영리화할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하고 네. 뭐 중국은 같은 의사가요. 1층에서 환자를 보면은 뭐 10달러고 2층에서 환자를 보면은 20달러라고 네. 그렇게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2층은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고 더 친절하게 하고 1층으로 내려오면 10분에 한 명씩 빨리빨리 보고 요런 차이를 두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죠. 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도 돼야 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도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발전 격차가 생겨요. 네. 예. 병원도 큰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와 지방에 있는 적은 병원 간에 자꾸 격차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해외에다가 핸드폰을 많이 팔아서 이익 많이 내는 것을 이걸 못하게 합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병원도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조금 큰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들여올 수 있게 하는 게 지방의 영세기업 몫을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방 영세병원은 병원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만들고 네. 큰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을 줄여야지요. 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니까 영리화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네. 이제 좀 법인화를 해가지고 네. 예 조금 지금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단추잖아요. 이 의료에 지금 개방에 있어서 나갈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지금 하는 게 지금 첫 번째잖아요. 거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기초 단계부터 지금 발목이 딱 잡혀버리니. 근데 이제 철도노조 경우에도 우리가 뭐가 비정상인지 뭐가 문제인지 하는 것을 이걸 까놓고요.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는 노조의 이익만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태도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문제도 저는 문제를 숨기지 말고요. 이걸 전부 오픈해서. 오픈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제 혁신 계획을 딱 관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안 되고 자 그러면 의사들과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의사들과 국민들과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과정을 생중계하고. 이런 채널 A 같은 데서 전부 공개해서 네.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면은 국민들 간의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줄어들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정치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정치권이 지금 의료 민영화 반대다. 민주당은 반대하고. 아니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오해나 의사소통 부족에서 생기는 이런 정치적인 낭비, 갈등 이걸 줄여야 혁신이 추진된다. 야, 그러니까 민주당 계셨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의료 민영화 반대, 영리화 반대 이렇게 민주당이 당론을 내놨는데 우리 의원님이 계셨으면 장관님이 계셨으면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고요. 예. 그 안에 조금 이념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국민 앞에 나와서요. 네. 얘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열린 마음으로. 네. 예.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네. 예, 예. 또 다른 조언 혹시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에 대해서요. 네. 지금 노사 갈등이 가장 큰 문제고, 예, 예. 네, 그리고 더 개방화를 촉진해야 되고, 예. 네, 그리고 또 경제 살리는 데는 아까 잠깐 얘기한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사람 못 구해서 일 못하겠다.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외국인 근로자 갖다 놓고요. 한 3년 일 잘할 때쯤 되면은 나가죠. 나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승용공들이 예, 예. 필요한데 예. 3년하고 가버리면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동구권, 동유럽에 있는 노동자들을 엄청 들여가고 있어요. 네, 미국도 멕시코나 이런 데서 많은 노동 인력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활력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네, 이거 조언을 받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